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짧아지고 팔이나 어깨가 뻐근하신가요?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는데 왠지 모르게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면 그건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심장병, 뇌졸중, 고지혈증. 이건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쌓이는 생활의 흔적입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식습관, 어제의 생활 습관, 그게 조금씩 쌓여 어느 날 터지는 거죠. 건강검진은 늘 정상인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에 눕기만 해도 가슴이 묘하게 답답한 분들, 바로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약 없이도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 속 기름을 씻어내고 다시 가볍게 숨 쉬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온빛 건강은 여러분의 혈관이 다시 맑게 흐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현 68세 내과 의사입니다. 젊었을 때는 피가 막히면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혈관을 살리는 건 칼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걸요.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3세 박정호 씨. 한 달 전 새벽 3시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흘러 부인이 없고 응급실로 뛰어오셨습니다. 심전도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제가 수술실로 들어갔을 때 그의 맥박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은 건졌지만 그분이 깨어나서 하신 첫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아침에 산책도 했고 밥도 잘 먹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된 거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님, 그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혈관은 20년, 30년에 걸쳐 서서히 막혀온 겁니다. 그 순간 그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된 그 시간을 처음으로 마주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은 늘 경고를 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괜찮겠지. 조금 쉬면 낫겠지. 그런데 바로 그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혈관에 좋은 음식을 넘어섭니다. 바로 한 달 안에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리는 생활 루틴입니다. 피를 맑게 만들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살리는 방법. 이 영상의 끝에는 수술 없이도 플라크를 줄이고 약을 반으로 줄인 실제 환자들의 사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겁니다. 박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겠지. 나는 나름대로 건강하게 먹는데. 그렇죠. 요즘은 누구나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챙겨 먹고 달걀이나 견과류, 곱창 같은 음식도 영양이 풍부하다며 즐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건강식이라는 확신이 오히려 당신의 혈관을 조용히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채소도 먹고 견과류도 매일 한 줌씩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죠? 저는 고기 대신 곱창을 먹어요. 단백질 많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먼저 곱창입니다. 곱창은 지방이 적어 보이지만 사실 하루 콜레스테롤 권장량의 2배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에 직접 구우면 트랜스지방과 산화지방이 생성됩니다. 이게 바로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저는 곱창을 좋아하던 58세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드셨죠. 그분의 LDL 수치는 230, 혈관 초음파에서는 이미 플라크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곱창을 끊고 등푸른 생선으로 바꾸자.
3개월 만에 LDL이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식습관이 고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노른자 2개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평균 20mg 이상 올라갑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있는 분이라면 노른자를 매일 섭취하는 건 스스로 기름을 붓는 일과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노른자는 이틀에 1개 이하, 대신 흰자는 마음껏 드세요. 흰자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심장을 지키려면 노른자 반 개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견과류입니다. 좋은 지방이라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견과류 한 줌약 30지의 칼로리는 밥 한 공기와 같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하루에 2~3번 건강 간식으로 먹는다는 거죠. 그럼 하루 섭취 칼로리가 50만 600kcal 늘어납니다. 좋은 지방이라도 과하면 모두 피 속 기름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하루 견과를 2배로 섭취하던 62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였지만 LDL이 17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견과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자 2달 후 132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저는 좋은 걸 먹었는데 그게 독이었네요. 여러분, 음식은 얼마나 좋은가 보다 내 몸에 지금 필요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나이에 따라, 혈관 상태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식습관이 60세 이후에는 바로 혈관에 무리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소화력과 대사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즉, 예전처럼 먹어도 이제는 피 속에 기름이 남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지가 아닙니다. 대신할 수 있는 선택을 아는 겁니다. 곱창 대신 등푸른 생선 1점, 달걀 노른자 대신 두부 반모, 견과류 대신 귀리 1숟가락. 이 단순한 교체가 혈관 속 기름을 녹이고 플라크를 줄이며 당신의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립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좋다고 들은 음식보다 지금 내게 맞는 음식을 찾으세요. 이게 바로 진짜 건강식의 시작입니다. 의학의 목적은 금지가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이미 그 균형을 되찾을 준비가 되신 겁니다. 이제부터 식탁 위에 3가지 함정을 지우고 혈관을 살리는 5가지 음식을 채우면 됩니다. 그 5가지는 제가 30년 넘게 직접 환자들에게 추천하고 효과를 눈으로 확인한 식단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귀리의 베타글루칸, 콩의 이소플라본, 토마토의 라이코펜, 마늘의 알리신, 이 5가지가 어떻게 막힌 혈관을 청소하고 되살리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곱창, 달걀 노른자, 견과류의 함정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 반대로 혈관을 깨끗하게 되살리는 음식을 알아야겠죠.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혈관은 한번 막히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꾸준한 식습관으로 회복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하고 그 효과를 수년간 눈으로 확인한 검증된 식단입니다. 먼저 첫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 속에 쌓인 나쁜 지방, 즉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피를 부드럽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영철 어르신은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190으로 꽤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 매일 저녁 식탁에 고등어를 한 토막 추가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2달 후 LDL 수치가 125로 내려갔습니다. 심지어 얼굴빛이 맑아지고 손발 저림도 사라졌죠.
그가 웃으며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어가 제 보약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혈관 청소부라고 부를 만큼 효과가 강력합니다. 그 비밀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 속의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쉽게 말하면 귀리 한 숟가락이 피 속의 기름 한 숟가락을 닦아내는 셈이죠. 저는 귀리의 효과를 임상적으로 확인했습니다. 50대 남성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귀리죽을 한 공기씩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단 4주 만에 LDL 수치가 평균 25mg 낮아졌고 중성지방도 평균 40mg 줄었습니다. 그 어떤 약보다도 부작용이 없고 자연스러운 변화였죠. 귀리는 밥에 섞어 드셔도 좋고 미숫가루처럼 타서 드셔도 됩니다. 단 가공된 인스턴트 귀리보다는 껍질이 살아있는 통귀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콩입니다. 두부, 두유, 된장, 청국장. 이 모든 것이 콩의 다양한 형태죠.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장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에게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면서 혈관 탄성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벽이 다시 탄력을 되찾습니다. 제가 만난 66세 정명자 할머니는 늘 손끝이 차고 어지러워서 걷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두유 한 컵,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엔 된장찌개 한 그릇. 이렇게 3개월 드신 후에 혈압이 150에서 125로 내려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약 대신 두부 먹는 게 훨씬 편하고 맛있네요. 네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성분, 라이코펜. 이건 매우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혈관을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벽의 염증을 진정시켜 줍니다. 특히 익혀 먹을 때 효과가 34배 높아집니다.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토마토 스튜처럼 끓여 드시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급상승합니다. 하루 한 개의 토마토, 그게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하루 한 개의 토마토를 꾸준히 먹은 사람은 심근경색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혈액 속의 지방을 분해하고 혈전을 녹여 혈관을 뚫어주는 천연약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익힌 마늘 반쪽을 따뜻한 물에 타서 공복에 마시는 것. 이게 피를 맑게 하는 최고의 루틴입니다. 또는 반찬에 다진 마늘 한 스푼을 꾸준히 넣는 것도 좋습니다. 된장찌개, 나물무침, 볶음 요리에 자연스럽게 섞이죠. 마늘은 그저 양념이 아니라 혈관의 약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음식이 모두 식탁 위에 있다면 그건 이미 최고의 혈관 복구 프로그램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그 꾸준함이 약보다 강한 치료제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 5가지 식단을 3개월간 실천한 환자들의 LDL 평균 수치는 약 35mg 감소했습니다. 어떤 분은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어떤 분은 혈관 플라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을 관리하는 첫 번째 치료실입니다. 의사보다 먼저 당신이 선택하는 한 끼가 가장 정확한 처방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절반 지점입니다.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를 아셨다면 다음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입니다. 음식이 혈관을 닦는다면 운동은 혈관을 다시 여는 열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 하루 30분 걷기와 혈관을 열어주는 운동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혈관을 닦는다면 운동은 혈관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진료하면서 확실히 느낀 건 약보다 강한 치료제는 걷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피를 돌게 하고 혈관 벽을 자극해 스스로 넓어지게 만들죠. 쉽게 말해, 움직이지 않으면 피도 멈추고 피가 멈추면 생명도 멈춥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신 분들 많죠? TV 앞, 식탁 의자, 컴퓨터 앞, 그 시간들이 모여서 혈관을 서서히 굳게 만듭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이상 높습니다. 반대로 하루 30분만 걷는 사람은 심근경색 위험이 35%, 뇌졸중 위험이 30% 낮습니다. 저는 걷기를 혈관의 청소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걷는 동안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서 심장으로 피를 밀어 올리고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정대현 70세 어르신이 있습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습니다. 혈압은 160, LDL은 200이 넘었죠. 약을 늘리자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약 대신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30분,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빠르게 걸으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2달 후 혈압이 130, LDL은 145로 내려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약보다 운동화가 제 약통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하루 30분. 그게 정답입니다. 단,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게 아니라 숨이 약간 찰 정도의 빠른 걸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2분씩 늘리면 한 달 후엔 자연스럽게 30분이 됩니다. 시간이 어렵다면 이렇게 쪼개도 좋습니다. 아침 10분, 점심 10분, 저녁 10분, 총 30분만 확보하면 충분합니다. 걷기 외에도 혈관에 좋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첫째, 계단 오르기. 하루 5층만 걸어 올라도 혈류 속도가 2030% 빨라집니다. 허벅지 근육이 심장을 도와 피를 위로 밀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체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둘째, 스트레칭. 특히 어깨와 종아리 근육은 혈관이 지나가는 주요 통로입니다. 하루 5분, 팔을 크게 돌리고 다리를 쭉 펴주는 것만으로도 혈류 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셋째,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몸 전체를 부드럽게 쓰면서 심장과 폐를 단련시키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특히 관절이 약한 분들은 수영이 좋습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줄어들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죠. 이렇게 여러 운동이 있지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꾸준함. 운동은 하루 이틀로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주만 지나면 몸이 스스로 달라집니다. 수면이 깊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편안해집니다. 그건 피가 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루틴화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하루 혈관 루틴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일 아침 7시 미지근한 물 한 컵. 밤새 굳은 피를 풀어줍니다. 2. 식후 10분 산책. 식사 후 바로 앉으면 피가 끈적해집니다. 10분만 걸어도 소화가 돋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3. 오후 3시 5분 스트레칭. 의자에 오래 앉아있던 혈관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4. 저녁 6시 빠르게 20분 걷기. 심장을 자극하고 하루의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5. 잠자기 전 종아리 들기 10회. 하체 순환을 개선해 밤중 혈압 상승을 막습니다. 이 5단계 루틴을 2주만 지속해 보세요. 놀랍게도 몸이 스스로 깨우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는 피가 도는 게 느껴져요. 환자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아침 이른 시간, 즉 해 뜨기 전에는 운동하지 마세요. 이때는 체온이 낮고 혈압이 불안정해
심근경색 위험이 높습니다. 오전 10시 이후 또는 오후 5시 이후가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은 지속이 목적이지 극복이 아닙니다.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 즉시 멈추세요. 여러분, 운동은 내 몸의 언어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관이 대답합니다. 아직 살아 있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몸도 마음도 살아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 어떤 분은 약을 줄이고 싶을 겁니다. 어떤 분은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게 걷고 싶겠죠. 그 시작은 약이 아니라 한 걸음입니다. 오늘 저녁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처음엔 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10분이 쌓이면 3개월 후 당신의 혈관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40년간 진료하며 본 가장 놀라운 장면들은 회복 불가능이라던 환자들이 스스로 일어나 걷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유명숙 68세님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평범한 주부셨죠.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얼굴이 누렇게 뜨고 손끝이 차갑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찬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LDL 콜레스테롤은 210, 중성지방은 320, 동맥 초음파에는 플라크가 선명했습니다. 즉, 혈관이 이미 기름으로 막히고 있었던 거죠. 약을 권하자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도 먹겠지만 이번엔 제 몸을 먼저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서 식단 루틴을 함께 세웠습니다. 곱창, 달걀 노른자, 견과류 끊기. 아침엔 귀리죽, 점심엔 두부 반 모와 생선 한 토막, 저녁엔 토마토 샐러드와 익힌 마늘. 그리고 매일 빠르게 걷기 30분. 3개월 후 LDL 수치가 142, 중성지방이 170으로 줄었습니다. 혈관 플라크는 절반 가까이 사라졌고 피부색이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그녀는 눈물이 맺힌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두 번째 주인공은 정혜석 73세 어르신입니다. 은퇴 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술을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소주 반병, 곱창구이, 늦은 밤 야식. 그의 생활은 혈관에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새벽 3시,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오셨고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95% 막혀 있었습니다. 응급시술로 겨우 생명을 건졌지만 그 후 그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고치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정 어르신은 달라졌습니다. 술을 끊고 아침마다 귀리죽과 고등어를 챙기며 하루 5,000보 걷기 루틴을 만들었죠. 처음엔 10분도 못 걷고 허리가 아팠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3개월 뒤 검사에서 LDL은 182에서 125로 떨어졌고 혈류 속도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살아날 줄은 몰랐어요. 세 번째 사례는 정명자육 16세님입니다. 이분은 갱년기 이후부터 손발 저림과 부종,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280, HDL은 35, 즉 피가 끈적하고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죠. 그녀는 약 대신 하루 5단계 루틴을 선택했습니다. 1아침 미지근한 물 1컵, 2 귀리죽과 두부 식단, 3 점심 후 10분 산책, 4 저녁 토마토와 마늘 반찬, 5 잠자기 전 종아리 들기 10회.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2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밤에 다리가 덜 붓고 LDL이 145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명자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약보다 귀리 주기 제 보약이에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몸을 바꾸겠다는 결심.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고치겠다는 마음이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원인은 음식이지만 혈관이 다시 열리는 건 의지입니다. 오늘의 결심 하나가 내일의 피를 바꾸고 그 피가 결국 내 삶을 바꿉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수치가 좋아지는 건 몸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듣는 순간 우리의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들으시며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이미 첫걸음을 뗀 겁니다. 당신의 혈관은 당신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오늘 귀리를 먹는 사람은 내일 혈관이 맑아집니다. 오늘 30분 걷는 사람은 내일 심장이 더 가볍게 뜁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천 명의 환자가 증명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거창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 한 숟가락, 하루 한 걸음, 그 작은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혈관이 다시 살아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멀쩡한데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피 속에서는 조용히 기름이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병의 이름, 바로 고지혈증, 피 속에 지방이 과하게 쌓여 혈관을 막아가는 병입니다. 의사들은 이 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통증도 아무런 신호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며 가장 무서웠던 환자는 증상이 없는 환자였습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오는 사람은 아직 괜찮습니다. 몸이 경고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 이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성호 59세 씨, 회사원으로 건강검진에서 LDL 185가 나왔습니다. 제가 식습관 조정을 권했지만 괜찮아요. 저는 증상도 없어요. 하고 웃어 넘겼죠. 6개월 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수술은 성공했지만 그 후로 오른손이 마비되어 젓가락질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분이 퇴원하며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 병은 혈관이 아니라 무관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고지혈증은 결국 내 몸에 대한 무관심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관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6가지 생명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검진. 혈관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봐야 합니다. 40세 이후라면 1년에 한 번 LDL, HDL, 중성지방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특히 가족 중에 심근경색, 뇌졸중 병력이 있다면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검사해야 합니다. 둘째, 식단 관리. 지금까지 배운 5가지 음식 기억하시죠? 등푸른 생선, 귀리, 콩, 토마토, 마늘. 이 5가지만 꾸준히 식탁에 올려도 혈관은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반대로 곱창, 달걀 노른자, 견과류, 과다 섭취는 혈관을 다시 막습니다. 식탁은 약상자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곧 약을 먹느냐, 독을 먹느냐를 결정합니다. 셋째, 금연과 절주. 담배 한 갭이 술 한 잔이 혈관 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염증 자리에 지방이 달라붙고 플라크가 생깁니다. 하루 한 잔은 괜찮다는 말, 의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혈관은 매일의 자극에 기억을 남깁니다. 일주일에 2회 이하, 소주 한 잔 미만이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의 독입니다. 분노나 불안이 쌓이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화가 날 때마다 심장은 2배로 빨리 뛰고
그때마다 혈관은 조금씩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는 단순한 마음 관리가 아니라 혈관 치료입니다. 산책, 음악, 글쓰기, 취미,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를 위해 쉬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다섯째, 수면. 잠은 혈관의 재생 시간입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높습니다. 특히 새벽 2시 4시는 혈관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입니다. 이때 잠이 부족하면 심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은 반드시 내려놓으세요. 조용한 마음이 혈관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꾸준한 운동. 운동은 혈관의 대청소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충분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명 습관입니다. 이 6가지는 의사가 아닌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스스로의 처방전입니다.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하고 그 어떤 수술보다 안전합니다. 당신이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심장을 지켜줍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전했던 말, 오늘 여러분께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의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건강을 만듭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는 아직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고지혈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조용히 확실히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 한 숟가락,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을 뛰고 있습니다. 한 번 뛸 때마다 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6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돌고 있습니다.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당신의 인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혈관은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용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음식, 오늘 당신이 한 걸음 더 걸었는지, 오늘 당신이 얼마나 웃었는지, 그 모든 것이 내일의 혈관 나이를 결정합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이자 미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인생의 마지막 날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 두 다리로 걸어서,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목소리로 가족에게 인사하고 싶어요. 그 소망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살아있어야 몸도 마음도 기억도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혈관 건강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병원비를 줄이기 위한 것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저녁 곱창 대신 고등어 한 토막, 견과류 한 줌 대신 귀리 한 숟가락, 소주 한 잔 대신 따뜻한 물 한 컵.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10년 뒤 혈관을 바꿉니다. 심장은 늘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어요. 오늘 영상의 제목이 가슴을 조여온 새벽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지 병의 순간이 아니라 인생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돌봐달라. 몸은 언제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떠나보내며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병이 생기기 전에 알려드리자. 그게 제가 이 온빛건강 채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의학 정보를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존엄하게 이어지도록 돕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되고 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온빛 건강은 앞으로도 의사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건강이 진짜 원리를 따뜻한 언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문장만 남기고 싶습니다. 혈관은 당신의 삶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생명을 바꿉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다시 맑게 흐르길,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길,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 오래,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온빛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